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570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매출 650억 달러, 주당 순이익 1.43달러를 전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시장을 억누른 AI 거품론에 대해 AI 생태계가 선순환의 고리에 이미 진입했다면서 버블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보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AI 거품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과도하다, 빚을 내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등 이 부정적인 의견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월가 큰손들이 엔비디아 지분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우려를 증폭시켰는데요. AI 거품론은 닷컴 버블 붕괴의 아픈 기억을 소환하면서 그동안 과열 우려가 컸던 전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금까지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주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당장 10월 고용보고서가 셧다운 여파의 발표가 취소됐고요. 9월 고용지표는 힌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 데이터 공백이 커지면서 연준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는데, 이번 주 공개된 지난달 FOMC 의사록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금리 유지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신규 투자한 것이 확인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3분기 말 기준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보면 버크셔는 애플 지분을 더 줄이고 알파벳 주식은 4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6조 원 넘게 매입했는데요. 버핏 회장은 그동안 가치 투자를 철학으로 내세우면서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은 가라앉기는커녕 이번 주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발달이 된 건 지난 7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대만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등 유사시로 번지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 발언이 나온 뒤 중국은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하면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곧바로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다시 중단했습니다. 특히 양국 외교국장들의 영상이 큰 이슈가 됐는데요. 중국 외교부 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인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합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장기간 셧다운 여파에 경제 데이터 구멍이 현실화하면서 미 연준이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리 움직였다가 나중에 수습하느니 일단 멈춰 서서 기다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믿고 있던 금융시장은 이번 주 더 커진 AI 걱정까지 아는 채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시장이 예상하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크게 낮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기준으로 금리 선물 시장에선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이 약 40%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한때는 30%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93%에 달했는데 급격히 분위기가 얼어붙은 겁니다. 대신에 금리 유지 전망이 그만큼 우세해졌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연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사실상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데이터 공백 속에서 금리를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0월 경제 데이터 공백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미 노동부가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내내 이어진 미 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조사 업무가 이뤄지지 못한 탓입니다. 9월 구인 이직보고서 역시 발표되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빠진 10월 고용자 수 증감 통계만 11월 보고서에 담아 함께 발표될 예정인데요.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시점 또한 기존 일정보다 일주일 넘게 늦은 다음 달 16일로 예고됐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연준은 9월 고용보고서를 참고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9월 고용보고서에서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11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7월과 8월 증감폭은 크게 하향 수정됐고 실업률은 4.4%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연준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FOMC 의사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음이 확인됐는데요. 의사록에는 매니, 즉 많은 연준 위원들이 올해는 금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인하 가능성은 일부 위원들만 열어뒀습니다. 또 셧다운 기간 동안 경제 데이터 부족이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내용도 의사록에 담겼는데 10월 경제 데이터 공백이 현실화된 만큼 12월 회의에선 의견 분열이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진 것과 맞물려서 이번 주에도 AI 거품론이 이어지면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미 실리콘밸리의 대표 투자자이자 또 페이팔과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로도 유명한 피터 틸이 AI 관련주들을 대거 매도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틸의 헤지펀드 틸 매크로는 지난 3분기에 약 9,400만 달러, 우리 돈 1,374억 원어치의 엔비디아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고요. 또 테슬라와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인 비스트라 지분도 일부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브릿지워터와 롬파인 캐피털과 같은 월가의 초대형 헤지펀드들도 3분기에 대형 기술주 7개를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43억 달러, 우리 돈 6조 3천억 원어치의 알파벳 지분을 새로 취득한 사실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잇따른 월가 큰손들의 매도 행렬은 AI 과잉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의 CEO도 이 불안감을 키우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죠. 네, 맞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주기를 거치면서 산업 전체가 과열되는 순간이 있다면서 과거 인터넷 산업을 보면 분명 과잉 투자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1996년 닷컴 호황기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비이성적인 과열을 지적했던 것을 연상시키면서 AI도 마찬가지로 닷컴 시대와 같은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AI 거품 붕괴 시 모든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No company is going to be immune, including us. If you overinvest,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phase. 네, 지금 들은 그 피차이 CEO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짚어주신 대로 큰손들의 우려가 지금 커지다 보니까 이번 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그만큼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식고 AI 거품론이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면서 자산 시장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는데요. 특히 유동성에 민감한 가상자산 가격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85,985달러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9만 달러 선을 내주면서 30%로 웃돌던 올해 수익률도 반납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60조 원이 증발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자산은 탄광의 카나리아라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증시도 주춤한 가운데 국제금 선물 가격 역시 온수당 4,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던 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싱 폴링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주 초반부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좋게 나와서 일단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훈풍이 곧바로 소멸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시장에선 대체로 증시가 일정한 조정기를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존 월드런 골드만삭스 최고 운영 책임자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위치에서 시장이 더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AI 분야에서 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것인지 또 그것이 가격에 반영돼 있는지가 큰 논쟁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70여 명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 중 절반은 AI 관련 주식이 이미 버블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주가가 폭락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시장은 올해 금리 유지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가운데 증시가 연말까지 조정기를 겪더라도 이후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CFRA는 S&P 500 지수의 올해 연말 목표치를 6,525로 낮게 잡은 대신에 내년 전망치는 7,400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도 올해 전망치는 6,500, 또 내년 말 전망치는 7,800으로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까지 자산 시장 전반의 큰 변동성 속에 월가의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는 전반적인 금융자산 비중 자체를 낮춰야 하는 시기라면서 현금 비중을 늘릴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버텨야 되는 시기란 얘기군요.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도 AI 거품에 파묻힌 시장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시장은 왜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젠슨 황 CEO의 발언에서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은 건 아닌지 임선우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성적부터 다시 보죠. 좋았잖아요. 네, 전교 1등이 전국 1등 성적표를 들고 왔다 표현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은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수준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고요. 특히 AI 수요가 집중되는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70% 가까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예상치보다 대폭 높여 잡은 점이 긍정적인데 가이던스 하단이 월가의 추정치보다도 높습니다. 사실 매출과 순이익보다 더 큰 관심은 이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 총이익률에 집중됐는데요. 과연 70%대를 유지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직전 분기보다도 높은 73.6%를 기록했고요. 다음 분기는 75% 안팎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시장이 예상했던 50%대를 크게 웃돈 62%로 나왔고요. 특히 이 수치들이 중국 시장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백악관이 대중국 AI 칩 수출 규제 조치를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지 말라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에겐 호재 중에 호재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짚어주신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젠슨 황 CEO의 발언에 초점이 모아졌었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어닝콜은 이 시장의 AI 거품론을 의식했는지 첫 마디부터 수요가 폭발적이다,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용 GPU가 이미 매진됐다면서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를 뚫고 올라가 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없어서 못 팔고 있고 모든 산업에 걸쳐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할 것이다. 내년 말까지 블랙웰과 루빈으로만 5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가 모든 곳에서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는 선순환의 고리에 진입했다면서 다시 수익과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네,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고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이 비용 문제, 빅테크들의 이른바 B2와 관련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AI 덕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메타의 광고 사업을 콕 짚어 언급하는 등 시장이 우려했던 포인트들을 하나씩 맞받아 쳤습니다. 최근 마이클 버리가 걸고 넘어진 AI 기업들의 감가상각 비용 축소, 이 수익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도 20년 이상 최적화된 쿠다 생태계와 호환성을 통해 시스템 수명을 연장하고 경쟁 가속기와 비교해 월등한 총소요 비용을 제공한다 반박했고요. 이 밖에 인위적으로 AI 칩 수요를 늘려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순환거래 이슈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더 많은 기업과 국가로 엔비디아 AI 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강조했고요. 네,
자,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과 전망이 나오나요? 네, 당장은 장밋빛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월가는 내년 전체로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2,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성장세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GTC에서 젠슨 황 CEO가 말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주문에 주목하고 있는데 울프 리서치는 이 발언을 토대로 엔비디아의 내년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존 예상치보다 600억 달러 이상 높아질 수 있다 전망했고요. 시티그룹은 AI 인프라 지출의 대출과의 순환적 자금 구조가 얽혀있는 우려가 있지만 당장은 젠슨 황 CEO의 말처럼 AI 칩 수요가 공급을 한참 뛰어넘는 상황이라며 역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마이클 버리의 풋옵션 이슈에 이어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또 큰손 피터 틀이 연거푸 엔비디아 지분을 털어냈죠. 여기에 헤지펀드들의 투심이 양분돼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블룸버그가 909개 헤지펀드의 올 3분기 지분 변동 공시를 분석을 해봤는데 161개 펀드는 지분을 늘렸고 160개는 지분을 줄일 만큼 엔비디아 올인을 외쳤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주어증권은 엔비디아가 여전히 추천 기술주 중 하나라고 보면서도 AI 자본 지출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존 신용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이라 해도 주가는 연말까지 현재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시장은 AI 실적과 또 이 AI 거품론, 그 엔비디아의 실적과 AI 거품론을 좀 분리해서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지만 월가의 시선은 아직 빅테크 기업들의 그 B2에 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빅테크들의 끊이질 않는 AI B2 행렬에 신용 부도 스와프 CDS 상품을 만들어 파는 헤지펀드까지 등장할 만큼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과열됐다는 시그널들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절반이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과열됐다 평가했는데 투자가 과도하다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대답보다 20%포인트나 더 많았고요. 이렇게 과투자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건 통계가 집계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응답자의 45%는 AI 관련주가 이미 거품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AI 버블을 인플레이션이나 미국의 소비 둔화보다도 더 큰 테일 리스크로 꼽기도 했는데 막대한 투자 규모와 특히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에선 빅테크들이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여념이 없는데 벌써 2천억 달러가 넘는 회사채가 발행이 됐고요. 바클레이즈는 누적 투자 규모가 4년 뒤면 미국 GDP의 10%를 넘어설 수 있다고까지 내다보는 등 묻지마 투자 행렬에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서일까요? 과거 이 큰 손실을 가져다 준 이른바 이 프래킹 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레버리지에 의존한 빅테크들의 초대형 투자가 엄청난 투자 열풍이 일었지만 결국 버블이 꺼지면서 크나큰 손실을 남겼던 과거 프래킹 붐과 꼭 닮았다는 지적인데요. 프래킹 붐 당시 이른바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수천억 달러의 누적 손실과 수백 개의 석유가스 업체가 파산하면서 거품과 함께 결국 붕괴됐다는 점에서 현재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AI 데이터 센터들 역시 실제 생산과의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월가가 대규모 자금을 내며 버블을 키우는 양상이 매우 흡사하고 결국 버블이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결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경고입니다. 회사채 시장으로 옮겨붙은 불안감, 과거 앨런과 리먼 브라더스를 무너뜨린 부의 부채, 여기에 큰 손들의 경고까지 AI 거품을 우려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애써 엔비디아를 앞세워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대로 실패하기엔 너무도 커져버린 AI판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은 냉철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죠. AI 거품 논란을 불식시키는 듯 했으나 아쉽게도 실적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거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거품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신 AI 칩 블랙웰의 판매량이 폭발적인 것은 물론 클라우드용 GPU는 이미 품절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I said sales are off the charts for Blackwell, and NVIDIA GPUs in the cloud are sold out. We got plenty of Blackwells to sell you.
We have lots of Blackwells coming. We're making a lot of Blackwells, and we have a bunch of Vera Rubins coming. And so business is very, very strong, but we've planned our supply chain incredibly well. We have the largest supply chain in the world. Our partners, TSMC, our memory partners, SK Hynix, Micron, Samsung, are doing a fantastic job supporting us.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한 달 넘게 지연됐던 9월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 공개됐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실업률이 올라 당장 다음 달 미 연준의 금리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고하고 싶다며 또다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습니다. 파월 의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해고할 것이라며 농담 섞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You got to work on this guy. He's got some real mental problems. No, he's something wrong with him. It's just sweet. I'll be honest. I'd love to fire his ass. He should be fired. You got to work on him, Scott. The only thing Scott's blowing it on is the Fed. Because the Fed, the rates are too high, Scott. And if you don't get it fixed fast, I'm going to fire your ass, okay?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conomy's pretty strong, and I feel like eventually we are going to be back to rates can come down a fair amount. But in the near term, I'm a little uneasy front-loading too many rate cuts and counting on this will be transitory and inflation will go back down.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달리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AI 거품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과하다는 시각에 공감했는데요. 거품이 터질 경우 AI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iven the potential of this technology, the excitement is very rational. It's also true when we go through these investment cycles, there are moments we overshoot, right, collectively as an industry. So I think it's both rational and there are elements of irrationality through a moment like this. No company is going to be immune, including us. If you overinvest,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phase.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시작은 조용합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이번 달 텍사스주의 제조업 기업들의 활동 지수 정도만 눈에 띕니다. 참고로 지난달엔 마이너스 5로 기준선인 0을 밑돌았지만 전달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근로자의 날 휴장이고요. 자,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S&P 케이스힐러가 발표하는 미국 20개 대도시의 9월 주택가격이 나옵니다. 앞서 8월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1.6% 오르면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화요일엔 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는데요. 최근 전반적인 흐름이 안 좋죠. 10월엔 109.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집값 전망입니다. 이 항목은 지난달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이번 달 관건은 역시 부동산 대책 여파입니다. 지켜보시죠. 자, 실적은 IT 솔루션 기업 델 테크놀로지가 대기 중입니다. 자,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 FOMC 회의를 딱 2주 앞두고 최신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공개합니다. 셧다운 때문에 경제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어떤 진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속보치입니다. 원래 지난달 발표됐어야 했는데 셧다운 때문에 미뤄졌고 다음 주에도 유동적입니다. 만약 나온다면 관건은 2분기 성장률 확정치만큼 뜨거울 것이냐인데요. 2분기 수치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까지 옮겨가면서 계속 상향 수정됐기 때문에 결국 전분기 대비 3.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0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수요일 발표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를 발표합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인데요. 요동치는 환율과 집값 때문에 지난 회의까지 3연속 연 2.5%로 유지됐고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창용 총재의 기자 간담회인데 앞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한 발언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죠. 자, 계속해서 금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 쇼핑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셧다운 여파가 연말 쇼핑 대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시고요. 우리나라의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도 중요한 지표죠. 9월엔 생산과 투자는 늘었지만 소비는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3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